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9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과 그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되 시험장에 가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서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맨 처음에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라고 했는데 일단 작업하는 순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1, 2, 3, 4, 5, 6 이라고 하는 그 순서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조건대로 작성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 색상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의 도형의 경우에는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자, 외곽선 같은 것들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겠지만 혹시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할 때 보시고 비슷하게 만드셔야 감점 처리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과 하단에 로고 들어가죠.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1번 슬라이드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생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세부 조건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된 원으로 그 문제 표시를 알려주니까 그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폴더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파일명을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일을 저장하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이 끝나면 제일 위쪽에 파일의 이름이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구성에 대해서 지시 나와 있는 거 보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죠. 용지의 크기가 A4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6개 미리 준비하셔서 마스터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의 크기의 경우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끝자락에 사용자가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 지정 가셔서 슬라이드 크기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거니까 콩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A4 용지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가로로 눕혀 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살짝 달라진 게 보이는데 크게 변화된 건 없어 보이죠?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 볼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 클릭하셔서 거기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슬라이드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세팅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막대 쭉 올리셔서 제일 위쪽에 1번 딱지 붙어 있는 이 친구가 슬라이드 마스터 중에서 왕 중의 왕입니다. 이 친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우선 문제에서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곳에 제목과 하단에 로고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미리 만들어 보세요. 슬라이드 번호도 마스터 통해서 작성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2번부터 6번이라고 했으니까 슬라이드 2번 보시게 되면 요 위쪽에 있는 목차 도형 보이시죠? 요 친구를 마스터에서 작성하라 라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 123 주식회사 라고 하는 회사 로고도 여기에서 작성하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에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니까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적당한 도형을 찾으시면 될 텐데 색상이 아마도 문제지가 흑백으로 나올지라도 서로 다른 색깔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 서로 다른 건 도형을 2개 겹쳐 놓은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고 아래쪽에 흐릿한 사각형 그리고 위쪽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2개를 교차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에 그냥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조금 작게 그릴 거고요. 그리실 적에 종이의 끝자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좀 살짝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도형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그 도형의 색깔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선이 없다라고 하는 언급은 있네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맞춰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 모양에 대해서 색깔이 있습니다, 윤곽선이 있습니다, 효과를 줍니다 라고 하는 효과들 보일 거예요. 도형의 채우기에서 색상은 어떤 걸 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꼭 지정을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걸 넣는 거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한쪽 모서리만 잘린 친구를 잘 찾아다가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아래쪽으로 한 입 베어 먹은 거죠. 우리는 위쪽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네요. 그렇다면 얘는 그냥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지요. 그럼 위치가 달라지니까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모양에 대해서 형식이 보여져요. 그 친구를 보시면 좌우로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체를 회전하겠다. 어떻게? 위아래를 대칭시킬 거다. 상하대칭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주는 겁니다. 이 친구도 윤곽선은 없어야 되겠죠. 윤곽선 없음.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짙어 보입니다. 아무 색이나 좋아요. 이제 그 위에다가 제목을 좀 얹어 보도록 할까요? 그 제목에 대한 크기도 언급이 다 되어 있지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요 아래쪽에 깔려 있군요. 자, 요 친구가 제일 앞쪽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너를 이라고 선택했더니 역시 위쪽도 도형에 대한 형식이 보입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앞으로 가져오기. 이제 글씨가 보입니다. 글꼴은 홈에서 작성하세요. 홈으로 가시면 글자의 모양 언급이 되어 있죠. 궁서. 크기도 4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니까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위치가 아무래도 이렇게 도형에 걸쳐져 있으니까 예쁘지 않죠? 상자를 통째로 들겠습니다. 십자가 화살표 나왔을 때 들어서 옮겨 주시고요. 이렇게 왼쪽 벽에 딱 붙어 있는 상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하단의 로고도 그림 잘 갖고 와서 배경색을 투명하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이번엔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어디에 있는 걸 갖고 올 건지는 여러분들이 경로를 찾으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고 하는 이미지들 모여 있다 라고 했었고요. 로고 2번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요. 요거 123 주식회사 가지고 올 거예요.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구석에 짠 들어가 있네요. 얘도 왼쪽 아래 구석에다 놓을 거고요. 우리 건 좀 너무 커 보이니까 크기 조절할까요? 도형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면 선택했을 때 이렇게 조절점들이 보입니다. 그 조절점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가 조절이 되죠. 배경에 있는 회색은 투명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했으니 자,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이번에 위쪽에 그림 형식이 뜰 거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색깔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라고 색을 선택하시게 되면 투명색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투명한 색 설정, 누구를요? 요 회색을요 라고 콩 찍어 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슬라이드의 번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 구석에 보면 이렇게 샵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슬라이드의 번호입니다. 위치 불만 없네요. 그 위치 그대로 갈게요. 이제 얼추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2번에서부터 6번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얘기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이 친구한테는 적용하지 않을 테야요 라고 하시려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시게 되면 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킹, 왕, 짱 제일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큰 제목 쓰고 작은 제목 쓰는 제목 슬라이드. 자, 이 친구에는 지금 이 도형이 아래쪽에 있는 로고가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가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거기에서는 배경 그래픽을 숨겨줄게요 라고 V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막대 도형과 로고들이 보이지만 얘만 안 보이네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오시면 전체 구성이 끝난 거예요. 전체 60점인데 내용이 어렵진 않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 마쳤고 표지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슬라이드가 6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스터 작업을 하느라고 6장 만들지를 못했네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니까 이대로 둘 건데, 슬라이드 6장은 1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표지 디자인 제목 슬라이드 가지고 하는 게 맞지만, 두 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도형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들, 그 아래쪽에 표나 도형이나 차트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아래쪽에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새 슬라이드 가셔서 거기에서 모양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보면 미리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서 2번 슬라이드와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넣을 거예요. 아래쪽에 도형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도록 2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3, 4, 5번의 경우에는 도형이나 차트, 그 표 만들 수 있도록 아래쪽에 칸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밑에 제목과 내용도 같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레이아웃 보이시죠? 예를요 라고 뿅 눌러주시면 만들어질 거고요. 3, 4, 5번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반복하시면 되는데, 새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누르면 여기에서 모양을 일일이 찾아주는 거고요. 그 위쪽에 반짝이 모양 네모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면 좀 전에 했던 걸 바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새 슬라이드 글자 말고 위쪽에 반짝, 반짝. 자, 이렇게 했더니 아래쪽에 텍스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다시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눌러서 제목만 있고요. 아래쪽에 내용은 텅 비어서 내 맘대로 도형을 마구마구 넣을 거예요. 제목만.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죠. 큰 제목, 작은 제목 이렇게 들어있는 친구였다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위쪽에 제목만 딱 만들어져 있어서 아래쪽이 텅 비어있는 상태. 여섯 번째도 그렇다고 했었죠. 제목만 있고 아래쪽은 텅 비어있는 상태. 나머지 요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 6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1번 슬라이드에서는 번호가 안 보이는데 2번, 3번, 4번, 5번에서는 번호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집어넣긴 집어넣는데요. 삽입. 번호를 넣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좀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번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되, 제목 첫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모두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다른 슬라이드들은 다 번호가 쭉쭉쭉 보이고 있죠. 첫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얘만 번호가 안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슬라이드로 돌아올까요? 1번 슬라이드에서 표지 디자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형을 넣을 거고 그리고 워드아트와 그림을 넣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도록 싹 다 블럭을 잡으셔서 냉큼 지워줄게요. 자, 이제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도형은 모서리가 한쪽이 둥그렇게 깎여 있는 도형이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건데요. 모서리가 한쪽만 둥글게 다듬어진 친구를 찾으셔서 콩 찍어서 넣도록 하죠. 문제에서 보시면 그 도형에다가 그림을 채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삽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형을 잡고 있는 이 상태에서 도형을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그걸 그림으로 채울 테야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파일, 손으로 타이핑하고 있는 그림 1번이로군요. 삽입 단추 누르시면 그림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도형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효과가 언급이 되어 있군요. 투명도가 50%고 그 도형의 가장자리는 부드럽게 5포인트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도형의 형식과 그림의 형식, 모양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도형은 이라고 형식을 보시게 되면 도형을 채우겠다라는 건 끝났고, 윤곽선을 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그 밖의 효과,
효과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부드럽게 5포인트 정도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요 라고. 그러면 이렇게 은은하게 부드러워진 게 보일 텐데 투명도에 대한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그렇다면 이 그림한테 직접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림에 서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하나하나의 아이콘을 누를 때마다 메뉴들이 쭉쭉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친구를 띵 눌렀고요. 채워주는 걸 어떻게 채운다고요? 투명하게요. 50%라고 해주시게 되면 투명도 조절이 끝났죠. 이 창문을 열어놓고 쓰시는 게 편하면 열어두셔도 되는데 이걸 열어놓으면 좀 왼쪽이 창문 좀 좁으니까 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아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 글자들 중에서 예쁜 친구는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네요. 워드아트. 가장 무난무난한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하셔서 타이핑을 하세요. 문제 보시면 그 글꼴이라든지 아니면 변환해 주는 거, 그 효과 들어간 것들 지시가 다 되어 있죠. 일단 글자니까 글꼴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글꼴을 궁서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크기에 대한 얘기는 없죠. 하지만 굵게 해주세요 라는 언급은 있군요. 그림자가 쓸데없이 들어가 있으니까 섀도우 그림자도 없애줄게요. 자, 그러면 글자에 대한 건 완성이 되는데 좀 기울여주고 효과를 주고 하는 건 이 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자, 모양에 대해서 형식을 들어가시면 그 친구에 대해서 도형을 근접 반사의 터치라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형 전체 바깥쪽에 있는 이 네모 박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반사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텍스트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텍스트의 효과 변환을 일단 먼저 시켜줘 볼까요? 위로 기울이기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반사 근접 반사의 터치 이름이 정확하게 뜨는 거 확인하세요. 자, 적당히 지시된 대로 쭉 만들었는데 크기가 좀 작으니까 크기를 쭉 늘려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분위기 잡아주면 되겠죠. 그림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경로 찾아가시고요.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친구요. 로고 2번을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 아까 마스터 작업하면서 해봤었죠. 이 친구를 끌어다 오른쪽 상단에다 올리시고 크기가 좀 크네요. 좀 작게 줄이시고 그림을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그림 형식이 떠요. 색깔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라고 색상을 고르시게 되면 투명색을 지정할 수 있었죠. 여기 회색 부분을 없애버릴 테야요 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그 글자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제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니까 제목을 쓰시면서 그 크기를 줄이시면 곤란하겠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콕 찍어서 목차라고 글씨 쓸 거고요. 아래쪽에 도형 보시게 되면 밑에 깔려 있는 친구 그리고 위에 얹어져 있는 친구 구분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는 색깔은 언급이 없지만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지시사항이 있네요. 없는 걸 집어넣은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니은자 모양으로 꺾어져 있는 이 도형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방향이 좀 반대쪽인 것 같죠? 거울로 반사하듯이 뒤집어 주는 건 위쪽에 모양 서식에 가셔서 그거를 뒤집어 줄 거예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좌우 그리고 상하라고 보일 겁니다. 양쪽 옆으로 뒤집을 거니까 좌우 대칭으로 정리할 거고 선은 없습니다 라고 정리하시게 되면 선이 없어지네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는 흑백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색깔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색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언급이 있을 경우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삽입에 도형 가셔서 오각형 얹어주도록 하죠. 자, 이제 요 위쪽에 글씨의 경우에는 도형을 벗어나서 글씨가 써 있군요. 자, 이렇게 도형 벗어나서 있을 경우에는 삽입에 텍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에다 담아서 쓸 거고요.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상자가 띵 만들어져요. 메타버스까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시고
글꼴 맞춰서 얘네들을 쭉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나중에 맞출까요? 다 쓴 다음에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너네들이라고 넓게 드래그를 하셔서 복사할 겁니다.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때 클릭해서 쭉쭉쭉 내려주시면 밑으로 복사가 됩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쭉쭉쭉 도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글씨 쓰시면 되겠고, 자, 다 써놓고 나니 글자의 크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요 친구를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문제지에 보이는 것처럼 궁서에 24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추시면 되겠죠? 궁서 크기는 24.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요 앞쪽에 있는 도형에는 아이들이 하얗게 보이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글자들이 까맣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한 게 바로 요 친구 파랗게 밑줄 쳐져 있는 친구입니다. 얘네들을 이라고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거예요. 하이퍼링크 어디다가 연결할지를 종류 정하시면 될 텐데 현재 문서에다가 넣을 겁니다. 현재 문서랑 연결. 그렇다면 몇 번 슬라이드랑 연결할까요?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4번인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4번이랑 연결해 주세요 라고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글자가 파랗게 변하면서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경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곳에 있지요. 문제 보시게 되면 그림 4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림 4번을 보아하니 여러 개의 그림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그림 중에서 일부분만 잘라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군요. 일단 너를 이라고 4번을 열기라고 삽입하시게 되면 들어는 오죠.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에 대해서 서식이 뜰 거예요. 그림 서식을 가셔서 일부분을 자르겠습니다 라고 자르기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칼날들이 보일 겁니다. 깜장색의 칼날들을 조절하셔서 이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쭉 범위를 정하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콩 찍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의 위치, 크기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얼추 비슷하게 다 맞춰졌죠? 목차 슬라이드가 끝났네요.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드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슬라이드에서도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는 해당 사항 없어요. 제목은 그냥 클릭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영문이든 한글이든 편한 대로 일단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한 덩어리 잘 정리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니까요. 타이핑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핑이 끝났으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첫 번째 작성해야 될 건 글머리 기호이지요. 앞쪽에 나와 있는 일수준과 뒤쪽으로 한 번 물러나 있는 이수준이 기호가 다르군요.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문단의 기호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똑같은 아이. 두 번째 문단의 경우에도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수준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엄마 수준인 1수준. 그 친구는 글꼴 크기 그리고 줄간격. 아래쪽에 있는 2수준도 역시 지시사항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은요 라고 몽땅 블럭 잡으셔서 글꼴 맞춰줄까요? 굴림 크기는 24. 줄간격은 요 옆에 보시면 위아래 화살표 줄간격입니다. 이 친구가 1.5라고 되어 있군요. 굵게 표시해서 마무리하면 1수준 엄마 수준은 해결이 됐고요. 2수준 아기 수준의 경우에는
수준을 한 단계 낮추겠습니다 라고 목록 수준 늘림을 누르시면 한 발짝 안으로 숑 하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라고 글자들 몽땅 잡으셔서 지시사항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굴림. 크기가 좀 다르죠. 크기가 20, 줄간격이 1.5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는 동영상을 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끝에까지 가지 않도록 상자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조절점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고 양옆으로 움직여요 나올 때 쭈루룩 드래그 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위치에다가 맞추시면 되겠네요. 한 세트를 잘 만드셨으면 이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한글을 글자만 바꿔치기 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실 때 상자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가 화살표 나오죠. 그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면 질질질 끌어서 복사하실 수 있어요. 상자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좀 늘려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조절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한글로 바꿔치기 하시면 된다고요. 상자의 크기는 출력 형태 보시고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뜻하는 에서 끝날 수 있도록 상자를 조절을 해봤습니다. 동영상을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동영상을 넣을 거예요. 경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찾으러 갔던 ITQ라고 하는 방 안에 픽처라고 하는 방에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들어있어요. 삽입 단추 누르셔서 얘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고 크기는 적당히 위치도 적당히 옮기시면 되겠죠. 문제 보시면 그 친구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반복적으로 재생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고 계시면 동영상의 형식 나옵니다. 거기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마우스를 클릭할 때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실행됐으면 좋겠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반복적으로 또 재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시된 대로 작성을 해봤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를 만드는 문제죠. 슬라이드에서 글꼴 역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도형에 테두리가 없다라는 말이 없군요. 얘네들은 그냥 테두리가 있는 채로 두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표가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좀 세어 보셔야 되겠죠. 6줄에 2칸짜리 요군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내가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추 보이시죠? 표 삽입 단추를 누르셔서 몇 줄인지는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6개의 줄이니까 행은 6개고요. 몇 칸인지는 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2개의 칸이니까 2열이네요. 2열 6행. 확인 단추 누르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가장자리에 동그라미들 요게 크기를 조절하는 단추이지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위치 맞춰주세요. 출력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왼쪽과 위쪽에는 도형을 좀 얹어야 되니까 이렇게 윗동네와 왼쪽 동네에는 좀 비워 놓는 게 좋겠네요. 타이핑 할까요? 중간에 있는 선의 위치는 마우스를 그 선에다 정확히 갖다 대시면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조절하시고 마저 타이핑 할게요. 표를 먼저 작성했으니 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도형으로 넘어갈게요. 표 스타일의 경우에는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라고 되어 있군요. 표를 작성하고 계시면 위쪽에 표에 대한 디자인이 보입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했고 표 디자인 중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밑에까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히 보기 단추 누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보입니다.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번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뜨는 친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뿅 찍으시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별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알록달록해 보이는데 지금 출력된 거 보면 알록달록해 보이지는 않죠? 이 친구는 왼쪽에 글, 머리, 그리고 줄, 무늬 이 친구를 좀 V체크
해제시켜 놓으면 됩니다. V체크를 둘 다 뺄게요. 이제 좀 밋밋해졌죠? 글자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니까 도둠의 18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까요? 자, 홈에 가시면 글꼴 맞춰줄 수 있죠? 자,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꼴 적용을 해주세요. 위치에 대한 것도 언급은 없지만 가운데에 있어 보입니다. 위아래로 배치하는 것도 중간에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배치가 끝났으면 도형을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위에 얹어져 있는 도형부터 가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끝자락에 한 입씩 베어 먹은 것 같은 이 도형 배지라고 하는 친구를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쭉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마름모 모양 추가하셔야 되겠죠? 삽입의 도형 마름모 모양을 뿅 찍으셔서 쭉 그려주시면 되고 색깔이 지금 서로 달라 보이니까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알아서 색깔 지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드시면 얘를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이 친구 선택하실 때 얘를요 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려면 요 위쪽에 있는 제목 도형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요. 여기 아래쪽 비어있는 곳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괜찮습니다. 쭉 선택을 하시고요. 복사할 때 왼손에 도움 받지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쓸까요? 좌측에 있는 도형도 찾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한쪽 모서리가 쌍둥 잘린 도형을 찾아서 쫙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도형은 좌우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 도형에 대한 서식이 떠요. 거기에서 좌우를 반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그라데이션으로 은은하게 색깔 들어갔는데 효과가 선형 아래쪽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색깔을 채워주실 때 그라데이션을 줄 거고요. 정확하게 이름이 똑 떨어지게 선형 아래쪽이라는 거 찾으셔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 복사할게요. 왼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으시고요. 글씨 쓰도록 할까요? 글자의 모양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친구를 라고 쭈루룩 선택을 하시고 글자의 모양 홈에 가서 맞추는 거 알고 계시죠? 도둠의 크기는 18.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보기에 까매 보이니까 글자의 색깔도 까맣게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제목을 안 썼네요. 제목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갈까요? 얘는 제목부터 쓸게요.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모양 뿅 찍으시게 되면 차트 어떤 거 만들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드세요 라고 했으니까 세로막대형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창이 뜨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형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시면 그 데이터 입력한 걸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만 만들어진 차트 모양이 과히 비슷하지는 않죠? 그럼 일단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래쪽에 항목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서 몽땅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봅니다.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있는 게 섭섭하네요. 그렇다면 나는 요 아래쪽에 빈 공간은 필요가 없어 라고 범위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 모퉁이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점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범위 정하시면 그 친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막대기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 지금 연도별로 된 게 아니라 하드웨어 그리고 콘텐츠라고 하는 이 친구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을요 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입력하는 창 위쪽에 차트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디자인이 보일 건데 행과 열을 전환해 줄래요?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행여 전환은 데이터 입력하는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마시고 모양을 다 확인한 다음에 행여를 전환해 주세요 라고 눌러주시면 연도별로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막대 그래프는 그려졌고요. 이 친구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표 눌러서 데이터 입력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시가 되어 있죠. 그거 차근차근 맞춰보도록 하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고 차트의 종류는 세로 막대인데 안에 들어있는 글자 모양이 도둠의 16, 바깥에는 테두리가 있어요 까지.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얘기한다고 했었죠. 거기에서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도둠의 크기는 16이라고 맞춰줬습니다.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어 보이지가 않죠? 너를이라고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차트 디자인 말고 그 옆에 세세하게 하나씩 모양을 바꿔주는 게 차트 서식. 그 친구에 대해서 테두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채우는 색깔, 그리고 테두리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윤곽선, 무슨 색이라는 언급은 없고요. 그냥 색깔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 거 확인이 돼요.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조건을 보겠습니다. 차트의 제목 은 글꼴, 크기, 색깔, 그리고 그 외곽선에 있는 테두리 언급이 다 되어 있죠. 차트 제목을 쫙 블럭 잡아서 바꿔주죠.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얘기해요. 글꼴은 궁서, 크기는 24. 굵게 해주세요 까지 제목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외에 이제 상자가 테두리가 있고 흰색을 채웠고 라고 상자에 대한 건 서식에 가셔야 되겠죠. 서식에 보시게 되면 채워주는 거 색깔이 흰색이다. 테두리가 깜장색으로 들어있다. 그림자도 있습니다요. 라고 도형에 대해서 쭉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차트 영역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그림 영역에 대해서 흰색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전체 여기 넓게 되어 있는 친구가 차트의 영역이고요. 막대기가 들어있는 요 좁은 동네가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기가 어디인지 이름이 다 나타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확인하시고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서식에서 색깔들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색깔 준수해 줘야 됩니다. 역시나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채워주는 건 흰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 떨어지게 맞춰 주셔야 되고요.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컨텐츠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성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컨텐츠라고 하는 건 이 빨간색 막대기를 얘기하는데 빨간 막대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바꿔달라 라는 얘기로군요. 자, 빨간색의 막대 너를 이라고 선택하면 모든 빨간 막대들이 다 같이 동시에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동시에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가셔서 누구에 대해서요?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나오기 전에 얘를 보조축으로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조축도 V체크 하시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확인. 얼추 모양이 자동으로 비슷해지고 있죠.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2020년에 하드웨어 계열만이라고 했어요. 2020년이면 요 동네이고요. 하드웨어라고 하면 파란색 막대니까 얘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했더니 또 모든 파란 막대가 다 같이 선택이 되고 있죠. 너네들까진 필요치 않은데 난 얘만 있으면 돼 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눌러주면 다른 아이들은 선택이 풀리고 얘만 남아요. 이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어요 라고 보일 겁니다. 얘가 바로 이름이에요.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뿅 찍어 주시게 되면 값이 요래 들어갑니다. 언급된 건 여기까지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고 출력 형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일단 중간중간에 지나가는 요 선들 좀 필요 없어 보이죠? 바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이 같이 보였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차트 선택하고 있을 때 차트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나는 뭘 원해요? 아래쪽에 있는 표를 원해요. 데이터 테이블을 표라고 합니다. 범례 표시도 같이 써줘야 되겠죠. 파란색 막대는 누구다, 빨강색의 꺾은 선은 누구다 라고 예를 들어서 표시해 주는 걸 범례라고 합니다. 차트 요소를 추가하실 때에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범례 표시를 표현하겠다 라고 하셔야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얘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친구는 그냥 콩 찍어서 딜리트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선들이 우리 거는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지의 경우에는 선들이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선의 색깔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글자를 들어있는 아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 서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뿅 찍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에 대한 서식들이 쭉 보입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 선이 어땠으면 좋겠다 라고 채우는 건 불만 없어요. 접을 거고요. 선을 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선은 실선으로 있을 거거든요 라고 하고 나오시면 선이 이렇게 진해진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다시 예를요 라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서 채우는 건 불만이 없는데 선에 대해서 실선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선들이 보여지고 있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역시 선을 좀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간격을 보면 0에서부터 6만까지가 10,000, 20,000, 30,000, 40,000이라고 간격이 왼쪽은 주축 잘 만들어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경우에는 500, 1000, 1500, 2000. 근데 출력 형태 보시면 0부터 3000인 건 맞지만 간격이 1000, 2000, 3000이라 우리랑 달라 보이네요. 얘는요 라고 다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막대기가 짠 하고 선택이 되면 옵션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보입니다. 기본 값이 500으로 되어 있어서 500, 1000, 1500, 2000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기본값을 1000으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던 500 단위는 사라지게 돼요. 더 이상의 모양 수정할 건 없을 것 같죠? 이제 얘는 창 닫을 거고요.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화살표 모양을 찾으셔서 쭉 그리시고요. 언급되어 있는 거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어떤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맞춰주세요. 도형에 대한 서식,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이름 정확하게 찾으십시오.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도형 슬라이드는 작성하시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능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도형들을 다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시간을 쪼개지 마시고요. 여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아트도 넣으세요. 그 안에 글자들도 넣으세요. 애니메이션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래서 도형을 다 못 만들었을지라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친구 를 일단 위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잔뜩 들어가 있는 거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아트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날아오는 효과도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들 다 제작 못 하셨을 때는 기능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로 도형을 좀 깔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 차근차근 찾으셔서 얹어주도록 하세요.
도형들을 만들었고요. 그 도형들에 대해서 글씨를 입력해 봤더니 이렇게 뒤집어지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형을 상하반전으로 했을 땐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도형에다가 직접 글씨를 쓰면 곤란하겠네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없는 걸 집어넣겠습니다. 삽입, 글씨를 넣을 거예요. 텍스트 상자라고 하셔서 따로 만들어서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과 크기, 색깔들 맞춰주면 되겠네요. 너네들이라고 몽땅 넓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시면 됩니다. 굴림의 크기는 18.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글자 색깔은 까매 보이죠? 이렇게 지정하시면 도형이 끝났고요.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도 도형에서 만드는 거예요. 삽입에 도형 가시게 되면 이렇게 선들 보입니다. 거기서 꺾어져 있는데 동그라미 점은 없어요. 여기 꺾어져 있는 거에 양쪽 끝에 뭔가가 화살표가 달려 있다면 그거는 모양 바꾸시면 되니까 도형에 갖다 대시면 시작하는 점 위치 보입니다.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텐데 도착하는 도형에 가까이 가니까 여기도 점이 보이시죠? 이쯤에서 끝날 거예요 라고 점에다 정확히 대시고 마우스를 띄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친구는 끝자락에 화살표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 선에 대해서 윤곽선을 끝자락 화살표 동그랗게 다듬어 주세요 라고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 넣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똘똘한 친구 스마트 아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3D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로 제작을 한 거예요. 모양을 찬찬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이 도형의 가장자리 점박이 보이시죠? 도형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도형을 한꺼번에 조절하시는 겁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요. 위치 배치하시고요. 글씨 쓰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를 작성을 하시고 나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떤 효과를 줄지. 그 친구에 대해서는 위쪽에 스마트 아트 작성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께서 흑백으로 받으면 서로 농도가 달라서 색깔이 서로 다른 색이구나 라고 하는 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뿅 찍으셔서 알록달록한 색깔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3차원의 경사와 광택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가장 비슷한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3차원의 경사라고 하는 친구를 일단 적용을 해보면 요 느낌이랑 비슷하죠. 새로운 스마트 아트 넣어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스마트 아트. 동글동글이가 쭉 나열되어 있는 친구를 찾도록 하죠. 우리가 데리고 온 친구는 동그리 도형이 4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지에는 동그리 도형이 5개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 텍스트를 직접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더 보여주세요 화살표 보이시죠? 뿅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엔터를 치면 상자를 더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뿅 찍으시면 이제 5개가 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직접 글씨를 쓰셔도 되고요. 도형에다가 직접 쓰셔도 되고요. 콩 찍어서 타이핑 해주세요. 더 이상 도형을 더 늘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X표 표시 눌러서 닫도록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뜹니다. 콩 찍으셔서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이면 색상도 변경하시고요.
스타일도 3차원의 광택 처리라고 갖다 대셔서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될 텐데, 자, 이 친구들 글꼴을 굴림의 18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도형들처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을 굴림의 18이라고 할지라도 스마트 아트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독립적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를요 라고 스마트 아트를 콕 찍어서 거기에서 따로 너는 굴림의 18이라고 라고 한번 해주셔야 돼요. 글꼴을 굴림 크기는 18. 다시요. 아래쪽에 있는 이 동그리 스마트 아트 보이시죠? 얘를요 라고 덩어리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글꼴 맞춰 주시라고요. 굴림 크기는 18. 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선택을 하셔야 얘네들이 좀 말을 듣는 까다로운 녀석이군요.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작성이 다 됐으면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할게요. 그룹으로 묶으실 때 요만큼이라고 저만큼이라고 따로 언급이 되어 있죠. 요게 1번이에요. 저게 2번이에요. 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이만큼. 그 친구들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그룹 한 덩어리로 묶였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넓게 드래그 하셔서 너네들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모양에 대한 서식 가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그룹. 문제 보시면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 주세요. 1번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한 얘기겠죠. 얘는요 라고 애니메이션 줄게요 뿅 찍어주시면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내기 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친구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요.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 스타일 가시면 닦아내기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닦아낼 때 그 방향이 오른쪽이다 라고 하는 옵션 값까지 지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효과 옵션에 대해서도 방향을 주셔야 되겠네요. 오른쪽에서 라고.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했고요. 제목을 빼먹었네요.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빼먹은 게 없는지를 쭉 애니메이션 보시고 슬라이드 쇼를 해보면 알겠죠. 슬라이드 쇼 누르시고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뿅 찍으시게 되면 전체 첫 번째 슬라이드 보입니다. 클릭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고 있죠. 하이퍼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자, 2번에 있는 이 친구는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나오네요. 콩 찍어서 네 번째 표 슬라이드로 넘어간 거 확인되지요. 클릭하셔서 다섯 번째, 클릭하셔서 여섯 번째.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걸어준 거 뿅 하고 나타나고 쓱 하고 닦아내고 제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네요. 자, 이제 다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면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시고 전송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도형은 여러 번 만드셔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금방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